수험 전반에 대해서 그나마 나의 노하우라고 하는 게 있었나요? 제가 사실 노트 필기나 정리 같은 거는 되게 제이처럼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틴을 이상하게 짜서 그러는 거지. 제가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그 흔히 말하는 그 정리 잘하는 애들, 선생님들이 꼭 가져가서 얘 거 복사해라 이런 편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수험에서 2차 수험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손목 아끼셔야 돼요. 저희 기수 때 되게 유명한 사건 하나 있었죠. 시험 보시다가 중간에 손목이 도저히 나가가지고 시험 포기하신 분 한 분 계셨어요. 저희가 쓰는 시험이잖아요. 무슨 옛날 과거 시험 보는 것처럼 저희가 좀 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는 이거는 최대한 아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컴퓨터로 타자를 쳐서 제가 이렇게 항상 볼 수 있는 걸 만들고, 저는 1년차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2년차 때는 3개월이 되기 전까지 저는 배우는 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은 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앞으로 볼 거를 딱 그냥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과목당 한 노동법은 뭐 판례 한 80개 정도? 그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목당 몇 장 이내로 딱 나오게 만들어서 저는 3개월 동안 진짜 그것만 외웠습니다. 결국에는 공부가, 저도 같은 맥락에서 저는 책을 외워야 되고 책을 축약해야 된다고 결국에 생각하는데, 뭐 사실 준비하시는 분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은 책들을 어떻게 이렇게 줄일 거냐인데 노무사님 그걸 되게 잘하셨네요. 경조를 왜 잘 받았냐 생각해보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남거든요. 그게 A4 용지를 가로로 인쇄를 하게 해서 긴 쪽으로 인쇄를 하게 해서 다단을 3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그래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그것만 본 거예요. 대신 이제 그거를 페이퍼를 충분히 넉넉하게 만들어서 논점에 일탈은 없게, 몰라서 못하는 건 없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 울리 얘기 나오면은 막 그 HR 아키텍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이거는 인사인가요? 하여튼 예,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디에 있었고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도식 그리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도식 그리는 것들이 빨리 돼야, 진짜 거의 기계적으로 돼야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합격 수준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교과서의 위치나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대부분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알고 있고, 저도 수험생분들 상담을 가끔 하는데 직설적으로 좀 명료하게 얘기할 때는 이 교과서 4권을 외우면은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논점에 나왔을 때 그 페이지를 떠올리고 그 위치가 기억이 나고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엔 책을 추각하고 어떻게 많이 회독을 하냐. 그쵸.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서 회독 스케줄을 따로 잡으면서 그 회독을 하면서 내가 이 책을 머릿속에 넣고 1분에 한 페이지 읽기, 이런 방법론이 있어요. 어떤 회계사분이 소개를 시켜준 건데 잘 안 되긴 하지만 1분에 한 페이지씩 읽으면은 뭐 400페이지면 그렇게 계속 넘길 수 있으니까 또 화장실에 있을 때는 머릿속으로 페이지를 떠올리고. 개인적으로 숫자를 되게 좀 잘 외우는 편이라 판례 넘버 이런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뭐 통상임금성 판례 201이다 89399 뭐 이런 것들 시간이 남으면 쓰면 좋잖아요. 당연히 안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인사나 경조를 상대적으로 더 잘 맞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수험생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버릇처럼 1시간, 1시간 반 정도 네이버 뉴스를 봤어요. 시작을 딱 할 때 현대 사회 현상 같은 거, 통계 같은 거를 머릿속에 외우고 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깔고 진행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읽는 사람, 채점하는 사람을 저희가 이 감정을 이입을 해서 보면은 기계처럼 쓴 사람보다는 당연히 이게 어떤 거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사회 현상이랑 연관이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점수가 좀 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외워서 쓰는 건 똑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 노무사님이랑 저랑 답안이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도입을 해서 전개를 해나가냐가 특히 인사나 경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런 강점이 못 드러난 게 상대적으로 법이었던 거죠. 그러면 행쟁은 어떠셨어요, 선생님? 저 행쟁 59.99요. 60을 못 넘겼네요? 네, 60 못 넘겼습니다. 저 되게 자신있게 써서 이거 무조건 60 넘는다 했는데. 근데 행쟁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59점이나 60점 초반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행쟁은 처음에 이거를 우리가 접하고 이거 숙지를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맞아요. 2기 4회차까지인가? 그러면 한 5월, 6월까지일 거예요. 그때까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문장을 보셨어요. 이게 처분이 뭔지, 뭐 행정 어쩌고가 뭔지. 근데 저 공감합니다. 맞죠? 예. 빌드업이 돼서 최소가 깔리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냥 진짜 몰라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터디도 뭐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거를 좀 뚫었던 이유는 직전 연도 한 3년 차에
다양한 행정 1타 강사님들 거를 다 모아서 아침마다 썼어요. 억지로 써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형식을 외우는 거죠. 저는 행정이야말로 진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뭐 소송 대리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들이 사실 들어가서 행정을 쓰진 않아요. 노동위원회가 일종의 행정심판인 건 맞습니다만 좀 다 달라서, 물론 수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것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노동법의 범위에 분명히 산안법도 들어가 있어요. 산안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좀 많긴 하지만 그 나름의 되게 체계가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노동법처럼 이렇게 그냥 되게 추상적인 걸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안전보건을 어떻게 지켜라 라는 걸 나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기법, 노조법보다 산안법을 와서 더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꽤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때 아니면 그때처럼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수습 때는 산안법이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자법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자법 아니거든요.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라도 저희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산안법의 중요성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노동법 문제가 그 노동법 1 하면은 한 4-5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로기준법 외에 기타 법령이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엄청 비중 있게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쵸. 산업재해 보상법이나 산업법이 이제 좀 A급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꼭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생활 습관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이건 꼭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적어도 하루는 쉬어야 된다. 예, 왜냐면 여러분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제 전태일님처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니고 저희 수험 들어오실 분들이면 공부 좀 해봤던 분들이에요. 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3 때 그 힘이 넘치는 시절에도 그렇게 공부 못 하잖아요. 휘발이 돼야 메모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수를 할 수 있는 많은 모의고사랑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틀린 것들은 안 까먹거든요. 못 썼던 걸 계속 못 쓰는 사람은 그분은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분이고요. 5기로라도 못 썼던 거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요. 오히려 그래서 아예 신경을 못 썼던 것 중에 갑자기 일탈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메타인지라고 하죠, 우리가.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많이 써보시고, 이게 쓰는 게 꼭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목은 최대한 아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도 써보시고, 습관화가 되려면 주 7일에서는 못합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 언제 휴식하셨어요? 저 일요일에 휴식했습니다, 기본. 예. 노무사님보다 훨씬 좀 루틴하게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하셨으면 좋은 거는 새벽에 한 6시, 7시에 일어나서 그 당시에 필라테스를 했어요. 아니면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동을 오전 일찍 했거든요. 몸을 좀 깨우려고. 그렇죠. 깨우기도 하고 체력 관리도 하고 이제 제가 장기전으로 가야 되니까 작게라도 뭐 1시간 30분이라도 좀 러닝을 하시거나 운동하시면서 좀 환기도 시키고 체력도 관리를 하시는 게, 안 했으면 좋겠는 거는, 저는 1년 동안 친구를 안 만났거든요. 거의 친구를 안 만났어요. 두문불출하셨군요. 아무튼 그 시간 동안 좀 조용히 잠적하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러면서 제 루틴이나 패턴이 깨지지 않았던 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향이 다 다르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종합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노무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인강이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통학에 걸리는 시간이 적지가 않아요. 특히 신림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거 에너지가 꽤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아예 상경을 해서 신림에서 사신다고 해도 뭐 무슨 학원 정문 앞에 노숙하시는 거 아니니까, 오히려 어설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통근거리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PT 했었고 노무사님도 운동하셨던 거 보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 그렇죠. 예. 한두 시간이라도. 예. 본인이 최소한의 공부 습관이나 자기만의 공부 루틴, 그러니까 노무사님은 노무사님대로 저는 저대로 나름의 공부 습관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게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굳이 학원을 꼭 가야 되냐? 물론 학원 가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근데 저는 거꾸로 이것도 있다고 봐요. 제가 신림을 가기 싫어했던 되게 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림동은 우울합니다. 진짜 젊은 애들이 다 죽을 상을 쓰고 다녀요. 그렇게 우울한 동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아트모스피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노량진이든 신림이든 이런 데 가면은 젊은 애들 다 추리닝 입고서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서 막 다니잖아요. 저희가 살려고 공부를 하지 공부를 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나의 장기적인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노무사님이나 저나 인강으로 공부를 했고, 흔히 말하는 대형 학원들 다니지 않고도 이렇게 했던 걸 보면은, 내가 인강 스타일이다 하면은 인강으로 하셔도 충분히 붙으실 수 있다. 애초에 인강을 생각 안 하시고 바로 신림의 자취방부터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성향이 맞으셔서 거기에 이제 계시면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게 맞으면 상관없는데 그거를 한 번쯤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혼자 내가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는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수험도 적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노무사 수험판에 들어오시려는 분들한테 노무사님이 좀 뭐 조언이 될 수도 있고 네. 한 말씀을 좀 주시자면. 사실 그 노무사를 준비할 때는 노무사가 돼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안 하고 들어왔고 사실 하기도 싫어요. 그냥 노무사 되는 게 사실 그때 가장 큰 성취고 사실 되고 나서는 되게 좋은 일만 있을 거고 사실 좋은 것도 맞아요. 그 성취에 대한 보람이 나에 대한 다른 업무나 다른 거에 대해서도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차 때 그 붙었을 때 수험 볼 때 제가 인사노무관리론 아직도 기억나는데 2문이었어요. 제가 2장 이상 쓰다가 뭐가 이상해서 돌려봤더니 제가 반대쪽 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당황을 되게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렇게 되니까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 진짜 한 5초, 6초 이렇게 얼었거든요. 제가 용산공고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내가 한강 건너가면 진짜 죽어야겠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2장 이상 썼는데 거의 다 쓴 거예요. 사실 그게 25점짜리면은 짧게 쓰면 2장만으로도 끝낼 수 있잖아요. 사실 많이 한 3장 정도 왔다 갔다 할 텐데 거의 마무리할 때쯤 가서 제가 발견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나 진짜 조졌다. 시간 보니까 너무 빠듯해요. 이제 알잖아요. 자기 필소권이나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감정이 지금 막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몰라서 못 쓴 게 아닌데 잘못 봐서 못 쓴 거잖아요. 맞아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순간 집중력이 되게 좋다는 건데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그냥 귀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짜 앞에 거 다 쭉쭉 긋고서 그 다음부터 이문을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도 필기가 안 좋거든요. 제가 저희 그 박물관 선생님들이 저희 경조 선생님이 특히 박한울님은 글씨만 잘 써도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렇게 날렸었으니 얼마나 또 못 썼겠어요. 제가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서 내용은 기계예요. 그거는 어려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손으로 쓰는 거예요. 손으로. 머리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떨어지겠다. 이렇게 빨리 급하게 쓰면서도 떨어지겠다. 그 1교시가 노동법이잖아요. 노동법에서 일탈을 한 거를 대략적으로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쓰면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좀 불안했다. 네, 갑자기 그것까지 걸리면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멀쩡한 직장도 때려치우고 나왔고 곧 결혼할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노무사를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다 쓰고 죽어야겠다. 쓰고 죽어야지. 그러고서 이제 막 쓴 거예요. 제가 진짜 막 써가지고 2문 쓰고 3문까지 다 쓰면서 딱 내려놓으니까 진짜 좀 딱 올리더라고요. 인사를 거의 20페이지를 썼거든요. 보통 16페이지라고 쓰죠? 예, 저 보통 그리고 16도 잘 안 썼어요. 저 한 14.5, 15에서 끝났는데 인사를 거의 19, 21 썼어요. 막판에 미친놈처럼 쓴 거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둘째 날이 남았으니까 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1호선 타고 이제 노량진 쪽으로 건너오면서 그래도 내가 쓰긴 다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래서 떨어질 거면 내 팔자다. 뭐 저는 그리고 그때 3년차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예, 저는 그냥 제가 그 전에 막 홈플러스에서 막 물류도 하고 제가 뭐 노무사님 아시지만 제가 좀 몸 쓰는 일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면서 다른 직업을 좀 알아볼까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나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 나 진짜 후회는 없다. 죽고 싶긴 하지만 인사가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시잖아요. 근데 교수님들도 제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게 아무래도 사람이 평가하다 보니까 개판 5분 전이죠. 솔직히 글씨나 이런 거 보면 막 글 이렇게 날아갔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얘가 얼마나 절실했을까. 얘 진짜 내가 너무 점수를 너무 박하게 주면은 진짜 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게 전해지는 전해지게 진짜 그렇게 썼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막 진짜 막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시계를 보면서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막 줄도 이렇게 어긋나고 막 이런 정도로 제가 쓴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답안지에 보였을 거예요. 이 새끼 죽겠다. 그 몇천 명이나 되는데 그 답안지 그렇게까지 다 일일이 못 보실 거거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쓰기도 했거니와 뭐 선풍기 좀 뭐 금방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썼으면 오히려 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오히려. 뭐야 이 새끼 하면서 봤다가 야, 얘 진짜 목숨 걸고 썼구나 이게 보이니까 제가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특출난 답안을 쓰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안지가 무슨 여러분들 뭐 여기 HR 박사 따신 분들 없잖아요. 인사노무 그런 분들이 노무사를 보진 않기 때문에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잘 정리가 됐든지 뭔가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런 인사노무 과목이 채점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꼭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이런 케이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내용을 못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도 인간인데 중간중간에 나가신 분들 좀 있잖아요. 맞죠. 예, 시험보다 갑자기 나가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조졌다라고 해도 뭐 첫날에 왜 굳이 나가십니까? 법 좀 바꾸고 가셔야죠. 둘째 날까지 일단 하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준비한 건 다 해서 점수를 받아봐야 내가 이걸 더 할 것인지 어느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같은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은 꼭 다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돈도 내셨는데. 결국에는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다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모든 결과는 그 이틀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1년 동안의 성과이자 가서 시험을 기다리고 끈기 있게 치는 것도 실력이에요. 본인의 결과에 대한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당연히 1년차 때 공부를 덜 했으니까 못 붙은 걸 거고, 처음부터 공부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거나 뭐 동차 붙으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직병 이런 분들 보면은 그냥 애초에 똑똑하신 분들, 그냥 어나더 클래스로 넘어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수험을 보면 우울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거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뭐 직병으로 뭐 7개월 학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허들이 너무 높아요. 예, 그런 분들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저도 서울대 못 갔는데 제가 서울대 간 사람을 비교하면은 비교가 돼요. 일단 우울하기만 해요. 뭐 굳이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냥 그분들은 어차피 붙을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진 않거든요. 흔히 말하는 감남 을려들이 300명 중에 25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는 누가 더 대가리 터져가면서 싸우냐 차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힘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노무사 되면은 너무 좋죠. 일단 그쵸. 전 일단 떨어졌을 때 저를 생각하면 지금 한강하고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노무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제가 이 전 영상에도 힘든 얘기 했지만 되게 만족감은 진짜 높습니다. 어쨌든 이거 성취예요, 여러분. 어쨌든 시험에서 내가 승리한 거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스트레스가 생기지만 그 스트레스는 우리 그 유 스트레스, 디스 스트레스 배우잖아요. 유 스트레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는 잘 준비하셔서 스트레스가 기분 좋은 스트레스로 바뀔 수 있기를 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감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